자, 지금부터는 이제 상학함수 극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제 보다시피, 간단하게 보통 문제 컨셉은 두 가지야. 하나는 식을 줬을 때 연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형 관련된 극한 문제. 이게 두 개로 갈라질 텐데, 현재 이 과정에서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0이 아닌 수렴값 싹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요 값은 우리가 코사인 0은 1이니까 싹 빼주면 x분의 sin 2x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요와 같은 경우는 얘가 2x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분모에다 2를 곱해주고 요 값이 1 나올 테니 전체 값은 1 곱하기 2인 정답은 2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봤는데 이 두 번째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연속이다 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따라가 보면 fx가 뭐지? 라고 해보면 결국 2의 2x 승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a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파이 x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단 조건이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만 이걸 따라갈 거고, 만약 x가 0이 되면 그때는 함수값을 따로 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연속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의 키워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2의 2x 승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이 값이 함수값과 같아야 한다. 이게 설명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0을 넣었더니 분모가 0 됐어요. 그럼 여기는 0을 넣어주는 순간에 a 마이너스 얼마 돼? 코사인 0은 1이니까 a 빼기 4. 즉 a라는 값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두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은 현재 여기는 2의 2x-1의 제곱이죠. 그러면 살짝 두 개를 분리해 봤어. 4로 공통인수 뽑아주면 여기는 1 코사인 2분의 파이 x구나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얘한테 필요한 건 뭐지 하면 얘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2x에 대한 제곱이 필요하다. 그쵸? 2x가 있으면 요거 값이 1 나올 테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여기는 4x제곱이 깔려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현재 x분의 1 코사인 x는 얼마 나온다? 바로 2분의 1 나온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랑 여기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x가 깔렸습니까? yes.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x제곱이죠? 미안. 그러면 여기서는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나는 2분의 파이 x 2분의 파이 x에 대한 제곱이 분모에 있어 준다면 좋겠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x에 대한 제곱을 깔아달라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 값은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요 값은 4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이 값은 4x제곱이니까 여기는 4분의 여기는 제곱하면 4분의 파이 제곱. 그쵸? 4분의 파이 제곱이고 x제곱은 서로 약분이 될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면 요거 약분하시면 2가 될 거고요. 결국 2 곱하기 16분의 파이 제곱, 즉 8분의 파이 제곱이 될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 F형은 무엇입니까? 8분의 파이 제곱. F형은 8분의 파이 제곱. 그 다음에 A라는 값은 4. 그래서 A 곱하기 F형이 뭐야? 라고 한다면 4 곱하기 8분의 파이 제곱. 정리하시면 2분의 파이 제곱이다. 그 정답 몇 번이냐 하면은 5번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는 내용을 정확하게만 따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 도형 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이 흘러가시면 돼요.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넓이를 구할 때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F세타 혹은 G세타라는 것에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죠. 그럼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그럼 첫 번째 1번. 항상 꼭 기억하게 직접 구한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형이 쉽네? 라고 한다면
도형의 모양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때는 직접 구하시면 되는 거야. 직접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식,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아시죠? 그래서 부채꼴 또는 삼각형이 나온다면, 근데 거기서 삼각형에서 말하는 길이나 각도를 주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도형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구할 수가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직접이죠. 한 번에 못 구한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도형을 구하는 공식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을 뺀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선생님 말로 하면 그냥 간접 구하기라고 할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딱 필요한 것만 발췌할 수는 없네. 그러면은 큰 거, 내가 구하는 값을 포함하는 큰 넓이를 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넓이를 빼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멘트를 유형의 맵에다가 꼭 한번 추가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풀 텐데 3번 문제는 작년도 수능 문제로서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뒤에 나가는 뭐 4번, 5번, 6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풀이하는 과정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모든 기하학을 다 정리했으니까 선생님 강의를 천천히 따라오신 분들이면 전부 다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AB의 길이가 2고요. 각 B는 2분의 파예요. AB의 길이가 얼마다? 2예요. 그리고 각 B의 각도는 2분의 파예요. 예. 삼각형 ABC에서 중심이 A고 반지름 길이가 1이다. 현재 중심이 A고 반지름 길이가 1이다. 원이 선분 AB와 각각 AC가 만나는 점을 D하고 E라고 하자. 아, 요렇게 되는데 요 길이가 1이야 될 거고요. 요만큼이 세타다 설명이 되는 거야. 예. 자, 그 상태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호 D2의 3등분점 밑줄 쫙 그시고요. D2의 3등분점 중 D에 가까운 점을 F라고 하자. 자, 요게 3등분점이야. 그럼 여기 하나 더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요만큼의 각도는 2세타구나 라고 암시를 주는 거야. 그쵸? 자, 다음. 현재 보시면 만난 점을 현재 F라고 직선 AF가 BC에 만난 점을 G라고 하자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AG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삼각형 ABG의 내부와 부채꼴 ADF의 외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해달라 설명도 있죠. 바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뭐예요? 삼각형의 내부와 부채꼴 ADF의 외부 여기죠. 요 넓이를 우리는 F세타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뭘 설명했죠? 설명해 주는 것은 두 번째는 AFE의 넓이를 G세타라고 하자. AFE 요거 이걸 G세타라고 하자 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묻는 건 40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현재 여기는 G세타분의 F세타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 나는 원하는 게 뭐야? 하면은 F세타하고 G세타 값을 가져와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다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시는데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도형 이건 뭐죠? 하나씩 구해보는 겁니다. 이거 삼각형이잖아. 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여기를 나는 편하게 A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F세타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F세타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후 거기서 부채꼴을 빼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다 A로 잡았으니까 첫 번째는 여기다가 설명할 수 있는 게 2분의 A가 뭐야? 하면은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게 되겠죠. 2분의 A는 탄젠트 세타. 그러면 A라는 값은 2 탄젠트 세타겠네. 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넓이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결국 여기다가 넣어주면 요 싹 지워지니까 2 탄젠트 세타구나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요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반진기가 1이고 각도는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에 현재 S 다시라고 한다면 여기는 S1, S2. 여기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게 될 F 세타는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2 탄젠트 세타에서 2 탄젠트 세타에서 2분의 1 세타를 뺄 거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G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G 세타를 구하는 건 더 쉽죠? 잘 보시면 여기를 각도가 3등분점인 걸 통해서 2세타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는 반지름이 1짜리잖아. 예, 다시 돌아오면 2분의 1에 R 제곱 세타입니다. 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온다? 세타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값에다가 넣어주면 40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G 세타분의 F 세타가 뭐야?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40 곱하기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입력해주면 세타, 그 다음에 2 탄젠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얼마? 그러면은 40 곱하기 여기는 2 이게 되겠죠.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요거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0 곱하기 2분의 3 정리하시면 요거 20 되면서 정답은 60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 작년도 수능 문제가 이렇게 쉬웠어요. 그러면 6월, 9월은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일단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림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쏟아붓는 거야. 현재 AB 길이가 얼마야 했더니 1이래요. 요 길이가 1이야. 싹 주면서 요 길이가 1이야 라고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는 것은 BC의 길이가 2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2다 설명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2야. 자, 그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은 뭐지 했더니 중요한 단어 나왔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BC의 중점을 M. 그러면 요게 중점이야 하면서 요 길이가 현재 1이야 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이 M하고 A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주는 조건을 딱 입력해보면 여기 1인데 여기도 1이야 하는 순간 이거 이등변이다 설명되는 겁니다. 아, 이거 이등변이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 세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여기 있는 각도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현재 파이에서 세타를 빼주세요. 요거 파이에 세타 빼주면 요 두 개의 각도잖아. 그러면 요거와 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야 라는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현재 설명해주는 내용을 딱 보니까 또 현재 뭐예요? 중심이 M이고 반진 길이가 여기 까먹었다. 점 A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또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요 각도 할 수 있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야? 그러면 90도 세타. 아,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래. 아, 그러면 요 각도 나 구할 수 있다? 요 각도가 뭐야? 하면은 2분의 세타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면 여기는 180도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현재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상대방이 주는 옵션을 잘 따라가 보면 쉽게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1인 거 알았어? 그럼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뭔데? 하면은 사인 세타다. 그쵸? 직가삼각형 이용해서. 그럼 여기는 뭔데? 하면은 코사인 세타야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옵션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중심이 M이고 반진 길이가 MH인 원 설명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이야. 이렇게 구성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면
여기 중심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 사인 세타. 그러니까 부채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만 딱 득템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랬을 때 현재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게 뭐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HC 술술 설명되면서 삼각형 CDE. 삼각형 CDE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MEH. 자, 요 넓이를 G세타라고 하자 설명되면서 문제에서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일 때의 세타의 3승분의 F세타 마이너스 G세타 값. 요것을 A라고 하자. 그때의 80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부터 문제를 들어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얘기죠. F세타 마이너스 G세타를 구한다. 요거 여러분들 별표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런 넓이를 상대방이 원하는 건 F세타 빼기 G세타야. 그러면 첫 번째는 직접 구하기가 되는 거야. 앞에 설명했듯이 쉽게 구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직접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F세타와 G세타를 직접 한번 구해봐야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둘 중에 하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밑변 길이와 높이가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게 F세타가 이렇게 될 거야. F세타가 이렇게 될 거야. 자, 요 넓이 값을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길이 아십니까? 요 길이 아십니까? 요 길이 아시나요? 혹은 여기 끼어있는 각도는 아시나요? 지금 문제 줬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직접 구하는 게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분명히 우리는 수학 문제 풀 때는 너를 고통스럽게 할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정을 깔아준다가 목적인 거야. 알겠니? 그렇다면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건 그 길이를 구할 수도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는 못 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1인 거 알고 있어요. 아, 1인 거 알고 있죠. 선생님이 살짝 요거 지워볼게요. 요 데이터는 다 기억하시죠? 사인 세타고요. 여기 2분의 세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싹 지우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당장 이 F세타는 못 구하지만 말이죠. 내가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요 길이를 알잖아요. 그러면 요 넓이는 어때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요 넓이는 어때요? 이렇게 구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반지름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반지름. 그러면 여기가 뭐였어? 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하는 바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고요. 요 길이는 뭐야? 하면은 반지름이니까 사인 세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상대방이 주는 길이들을 관찰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변과 끼인각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죠. 이 큰 넓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럴 때는 F세타 더하기 별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G세타 더하기 별표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 넓이가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F세타 더하기 별표에서 G세타 더하기 별표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별표는 안 구해도 되는 거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는 F세타 더하기 별표의 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양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바뀔 터이니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이거구나. 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그러면 G세타 더하기 별표도 구할 수 있나?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또 싹 지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G세타 더하기 별표가 뭐지? 라고 했더니 여기
요 길이에다가 여기까지 합쳐진 이 넓이값 가져오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아까 전에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였고 여기는 2분의 세타였다. 즉 합쳐주면 여기는 싹 합쳐주면 쓱 지운 다음에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였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상대방이 주는 조건문들, 길이와 각도들을 한번 관찰해 봐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사인 세타이니까 요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 결국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양변과 끼인각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와 같다. 즉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될 터이니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리해주면 결국 F세타 마이너스 G세타라는 것은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 공통인수인 2분의 1 사인 세타를 빼준다면 여기는 코사인 2분의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3승분의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여기 수렴값 있으니까 앞에 2분의 1 뽑아주고요. 요거 하나 없애주면 1 나올 거고요. 분모는 얼마? 그러면 세타의 제곱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타가 필요하니까 현재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1 넣어줄 거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의 코사인타가 될 거라면. 그쵸? 그러면 멀쩡한 거에다 1 넣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기는 세타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갈 때의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온다? 바로 1 나올 거야. 2분의 1 나올 거야. 그죠? 2분의 1.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하면은 2분의 세타니까 그거의 제곱은 4분의 세타 제곱. 곱하기 여기는 4를 해줘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2분의 1이니까 결국 설명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분모에 사니까 8분의 1.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야겠다. 미안. 살짝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8분의 4니까 합쳐주면 8분의 3 2분의 1 곱하기 8분의 3 16분의 3이야. 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도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80 곱하기 16분의 3 약분하시면 5가 되면서 정답은 1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점점점 문제를 풀어가면 갈수록 익숙해질 거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꼭 숙지하세요. 무조건 외워서 푼다가 아니고요. 순서를 밟으면서 먼저 직접을 구하시고 직접 구하기가 안 된다면 그때는 전체 내가 직접 구하려는 도형을 포함하는 큰 도형을 구해주세요. 이 힌트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이 주는 힌트들, 즉 길이나 각도를 내가 원하는 직접 구하고자 하는 값에 상대방이 설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 길이값, 세타, 각도 줬는데 그게 내가 지금 구하는 F세타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이냐? 오케이, 그러면 직접 구하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큰 도형을 먼저 구해서 빼준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 5번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번 문제입니다. 현재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을 한다 설명되어 있죠. 지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인데 요게 지름이야 라는 것은 바로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며 반지름 길이가 1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둘. 현재 보시면 AB의 중점을 O라고 할 때 호 AB 위에 두 점 PQ를 잡고요. POA 각도를 세타, 2세타가 되도록 잡습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야, 2세타야? 그러면요, 여기가 얼마일까요? 바로 파이 마이너스 3세타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뭐예요? 하면 부채꼴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부채꼴이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원주각이 되죠. 이게 부채꼴이면 얘는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바로 얼마다? 2분의 세타가 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면 여기도 바로 2분의 세타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부채꼴 보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를 잡아주면 여기가 얼마냐면 2세타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것 또한 원주각이죠. 그러면 이게 2세타면 원주각에 해당하는 여기도 바로 얼마다? 세타다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들을 하나씩 입력해주면 요거 1이야, 요것도 1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때요?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길이가 1이 나왔고요. 여기도 1 나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현재 여기까지 힌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두 선분 PB하고 그 다음에 얼마죠? OQ의 교점을 I라고 하고 아래에서 선분 PQ 내린 수선의 발 H예요. 예. 삼각형 POR의 넓이를 F세타. POR의 넓이를 F세타. 그 다음에 삼각형 또 돌려 써 있는 거 둘러싸인 도형. 예, 둘러싸인 넓이를 이것을 G세타라고 하자.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묻는 것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바로 RH분의 F세타 더하기 G세타 값. 이것을 우리는 P분의 Q라고 합시다. 이때 P 플러스 Q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힌트는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F세타, G세타, RH 값, 요 세 개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F세타하고 G세타 나왔는데 현재 힌트를 보면요. F세타가 뭐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넓이 값 구해와. 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또 하나가 뭐야? 요 세타 값, 우리 G세타 값, 요 넓이 구해와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요것도 이해 가죠. 그렇지만 일단 벌써 G세타라는 건 어떻지? 라고 하면 이 넓이는 단독적으로 못 구해지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설명해 보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를 끼고서 구할 수는 있죠. 그러면 여기는 F세타 더하기 별. 여기는 뭐가 돼? G세타 더하기 별. 그러면 여기서는 차가 아니고 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별표에 해당하는 값만 몇 배? 2배를 해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것은 F세타 더하기 G세타를 각각 구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G세타는 한 방에 못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별표란 영역을 이용한다면 처음에 F세타 더하기 별표, 그 다음에 플러스 G세타 더하기 별표. 거기서 나는 뭐 한다? 별표값 2배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야,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지? 하면은 첫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냐? 아니면 양변과 끼인각이냐? 라고 묻는데 참고로 보시면 F세타 더하기 별표는 1 끼인각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세타니까 요렇게 해주면 파이만의 세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G세타 더하기 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죠. 바로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 아,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R 제곱 세타 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다?
현재 별표 값만 구해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각도였다는 얘기는요. 높이값 안 줄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길이를 A라고 잡자.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2세타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설명은 무슨 값만 구하면 돼? A 값만 구하면 돼. 자, 이 A 값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나오는데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수학 1 강의에서 이미 설명했다시피 여기는 2세타, 여기가 2분의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세타면요. 여기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얼마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야 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럼 여기 길이 1이잖아요. 요거 A잖아요. 현재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한 각과 맞은편 관계. 즉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죠.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분의 얼마? 1은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A와 같다. 이 되는 거죠.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니까 2, 4분면이고 이것은 사인 2분의 5세타와 같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것은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얼마? 사인 2분의 세타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나오네. 그러면 결국 정리해보면 여기는 사인 파이만 세타, 즉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야 이 될 거고요. 여기 약분하시면 나는 세타야 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에 지워지면 A 값 나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야 라고 설명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값? 바로 분자값 구했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이제 RH 값 한번 구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자, RH 값을 어떻게 구하죠?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값을 우리가 RH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바로 삼각비죠. 예.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결국 나는 요 길이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B분의 RH는 사인 세타와 같다. B분의 RH는 사인 세타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RH란 건 뭐다? B 사인 세타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B값 가져와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살짝 돌아와서 RH가 뭐야 했더만 B 사인 세타가 나왔고요. 자, 이제 B값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했던 그림을 살짝 뜯어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B라는 길이고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냐면 요 길이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2분의 세타였습니다. 자, 살짝 가볼게요. 현재 내가 원하는 건 요 F세타에 대한 값을 구한 거예요. 2분의 세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B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따라와 보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요 각도도 구할 수 있죠. 이거 합쳐주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가 바로 2분의 5세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듯이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즉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라. 이 되는 거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분의 B라는 것은 바로 사인 2분의 5세타, 2분의 5세타 분의 얼마와 같다? 1과 같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값은 사인 2분의 5세타. 요건 어차피 사인 3세타니까 넘어가시면 사인 3세타와 같다. 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3세타, 2, 4분면은 양수. 바로 이렇게 값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RH라는 값은 뭐야? 라고 하면 바로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3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야 라고 정리해 주는 거죠.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바로 분모의 값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이제 분모 분자에 넣고 연산하면 되겠죠. 자, 칠판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마지막 연산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정리가 남았는데 선생님이 산수 연산 과정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잡았는데 아까 F세타 더하기 G세타를 구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F세타 플러스 별표, 그 다음에 G세타 더하기 별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별이었죠. 자, 그때 이 별표가 어땠죠?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기본적인 2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1이었고 요게 A였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있는 값은 이게 A가 맞아요. 그러면 현재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2세타야 라고 해서 요게 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A 값만 적었어요. 아까 전에 칠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착오 없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마무리만 해준다면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건데 일단 사인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딱 하나. 바로 뭐예요? 이 사인 세타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세타분의 1을 깔아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준다면 현재 이 값은 어떻게 돼? 라고 할 때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 나올 테니까 사라질 거고 여기는 사인 2분의 5세타 또 쪼개서 사인 3세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산하는 순간 2분의 1 나올 거고 세타분의 1하고 세타하고 곱하는 순간 여기는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했는데 요게 합쳐지면 2세타가 되죠. 그럼 얘랑 합쳐지는 순간 이게 1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가로 안에는 사인 2분의 5세타 여기는 사인 2분의 세타만 남는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연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어지려면 나는 2분의 5세타가 필요해.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분의 5세타 깔아주시고요. 여기는 3세타가 필요해 하면 여기도 3세타를 깔아주세요. 그러면 요 값은 1 나올 거고 여기도 1 나올 거고 여기는 세타 약분될 거고 이 분모의 값은 5분의 6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2분의 5세타 필요하고 여기는 2분의 세타가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도 2분의 5세타와 2분의 1세타를 각각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요 값은 1. 요 값도 얼마 나온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약분하시면 요거 얼마 나온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 설명되게 요거 지워지니까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정답은 현재 여기는 5분의 6, 그 다음에 분자는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요거 곱해주면 5분의 2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분모는 5분의 6을 두시고요. 분자는 통분해주면 10분의 5, 10분의 10, 얘는 10분의 4. 그럼 여기 통분해준다면 10분의 12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약분되면서 현재 분모는 12, 그 다음에 여기는 13 빼기 4니까 15 빼기 4니까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의 정답은 바로 2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바로 전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28번 문제, 요 28번 문제 이거 2021년도 9월달 5평에서의 28번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오답률이 무려 72%짜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알기만 하면 천천히 꼼꼼하게 푼다면 누구나 풀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번외편으로 하나 더 들어갈 테니까 그 내용까지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상학함수에 극한 도형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태까지 모든 문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타가 0으로 갈 때를 많이 봤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즉 세타가 0으로 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걸 설명해 줄게요. 자, 삼각함수의 극한 연산인데 삼각함수의 극한 요 연산할 땐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즉 0으로 갈 때 하면서 식이 나올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미트 세타가 A로 갈 때 하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세타가 0으로 갑니까? Yes.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정의를 활용하셔야 돼요. 정의를 활용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지. 선생님, 저 A가 나왔는데 참고로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방법은 철저하게 뭐냐면 치환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치환으로 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성은 뭐야? 라고 하면 1번, 정의를 활용하지 마세요. 정의를 활용하지 말라.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최적화 정리 후. 최적화 정리 후라는 것은 뭘 설명해? 하면은 0이 아닌 수렴값은 싹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 정리 후 로피탈 정리를 써주세요. 자, 로피탈 정리는 딱 이때 외에는 쓰지 마세요. 수투에서 쓰지 마시고요. 미적분의 경우도 상학함수 극한 바로 이 경우 외에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로피탈 정리가 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바로 리미트 현재 x가 a로 갈 때 x가라고 설명할게요. 개념이니까. 이거일 때 gx분의 fx를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더니 얘가 뭐야 했더니 바로 0분의 0꼴이더라 라고 하는 조사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를 뭐 해라? 동시에 미분해 주세요. 그런 후 여기다가 a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극한값은 바로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한 후에 x값을 입력해주면, 현재 극한값을 입력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극한의 정의가 되는데, 참고로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극한 문제인데 실제 풀이는 뭘로 풀어 하면은 미분을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수능 출제자들은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로피탈 정리는 철저하게 언제만 써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세타가 0으로 간다가 아닌 경우만 써주세요. 이 하나의 경우에서만 써주시고 절대 수투에서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면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는 이 로피탈 정리가 안 쓰여지는,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 그러니까 문제들로 실제 변별력을 나누는 킬러나 준킬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로피탈 정리는 삼각함수 극한 중에 세타가 0으로 간다가 아닌 경우에서만 쓰자라고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형의 맵에다가, 삼각함수 극한 유형의 맵에다가 꼭 적어 두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라는 것에 이제 호기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살짝 증명을 해드리면, 로피탈 정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로피탈 정리. 분모 분자를 미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gx-ga분의 fx-fa다. 그러면 a를 넣어주는 순간 0분의 0꼴이 된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뭐 하죠? x-a라는 식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x-a. 그러면 여기는 fx-fa잖아.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이렇게 하면 이 분자의 이 개념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f'a다. 그러면 분모 쪽에 해당하는 이 개념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개념은 g'a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이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된다 라고 증명하는 거죠. 자, 로피탈 정리인데 다만 이건 미분을 통해서 풀기 때문에 철저하게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돼요? 0이 아닌 수값 싹 다 뽑아내셔요. 두 번째 언제 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최적화 정리 후 x가 0으로 간다가 아닌 경우에서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6번 문제를 보는데,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아, 여기가 길이가 1짜리구나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건 뭐야?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가 탄젠트 세타라는 것도 쉽게 우리는 구해줄 수 있다. 그쵸? 예, 이렇게. 자, 상황 설명 따라가 보니까 현재 변 CD 위에 변 E에 대해서 밑줄 쫙 그으세요. 선분 D를 지름으로 한다. 자, 선분 D를 지름으로 한다 라는 것은
여기에 뭐야? 중점을 잡아주면, 중점을 잡아주면 요거 바로 원이구나. 원의 중심 얘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현재 여기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면 여기는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즉 이것이 반지름이다. 이 큰 원의 반지름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와 만나는 점 중에서 2가 아닌 점을 F라고 합시다. 2가 아닌 점을 F라고 하자. 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설명했어요. 요거 B2를 연장한 선에서 만나는 점. 그런데 원의 중심 관통했네? 그럼 이게 또 뭐예요? 이거 원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주와 성질에서 이게 180도니까 여기 90도. 그러면 세타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막곡지각에 의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얼마 나온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막곡지각. 그러면 여기가 바로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음. 현재 EBC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E를 포함하지 않는 호, DF를 밑줄 쫙 2등분하는 점. DF를 2등분하는 점 설명했어요. DF를 2등분하는 점을 잡아서 이렇게 2등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점과 DF의 중점을 밑줄 쫙 중점. DF의 중점. DF의 중점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잡았을 때 여기랑 1대1. 보세요. 1대1, 1대1, 1대1이죠. 그러면 결국 연결하는 순간 뭐가 된다? 이것이 한 직선 위에 놓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 도형하고 이 큰 도형은 무슨 관계야? 하면은 닮은 비가 되죠. 닮은 비면 여기서 바로 수직이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요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을 때 현재 보면 DF의 중점을 지름의 양끝쯤 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세타라고 해주세요. 여기를 R세타라고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R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주는 것은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로 갈 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여기 4분의 파이 마이너스죠? 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R 세타의 값을 구해오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값 다 구해졌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잘 보세요. 여기 R이죠? 요건 뭐죠? R입니다. 그럼 여기를 나는 A라고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A 플러스 2R은 결국 뭐가 같다? 이 큰 원의 반지름인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A 값만 알면 끝나는 거네. 즉 2R이라는 건 뭔데? 이게 되는 거죠. 2R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A다. 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R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4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A 값만 찾아보세요. 그런데 참고로 설명해 보면 여기가 뭐죠? 하면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는 삼각비죠.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해보니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A라는 것은 사인 2분의 세타와 같아요. 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A에다가 2분의 1까지 써 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4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R세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4분의 1 공통인수인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죠? 현재 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R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 구성이 됐네요.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두 번째 극한 문제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여기는 4분의 1에 1 마이너스 탄젠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4분의 파이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이죠. 살짝, 미안. 여기가 2분의 파이만 세타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 세타입니다. 잘못 적었어요. 여기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바로 여기 세타다. 예, 사인 세타. 그쵸? 그러면 여기도 세타 이게 될 거고요. 결국 여기도 세타 이게 될 거고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가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 거야 할 때는 이 값이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값도 어디로 가 했더니만 4분의 파이 넣어주면 1 빼기 1이니까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죠? 했더니 여기는 1-2분의 루트 1합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으로 수렴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4분의 1 밖으로 나가. 여기는 2분의 여기 통분하면 2-루트 2 나가.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뭐야?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바로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만 남겨두라는 얘기야. 그런데 잘 봐. 살짝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란 결국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이게 되는 거야. 즉 이건 뭐야 하면 코사인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도 또 나가겠죠. 여기는 얼마야 하면 2분의 루트 2분의 1이다. 이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 2분의 2이기 때문에 요거 루트 2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루트 2 올라가시면요. 8분의 루트 2에 2 마이너스 루트 2야. 8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거기다 루트 2를 곱해 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는데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로피탈 정리해주면 분모를 미분하세요. 뭐에 관해서? 세타에 관해서. 그러면 4분의 파이 날라갈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1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즉 요거 해주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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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파이 넣어주는 순간 얼마 돼요? 이거 2분의 루트 2, 얘 2분의 루트 2, 이 값이 바로 루트 2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8분의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가 되니까 약분해 준다면 여기는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다. 이게 설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4 마이너스 2 루트 2네 4분의 1 2 마이너스 루트 2 정답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앞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다만 연산하는 과정에서 세타가 0으로 간 애가 아니야. 세타가 0으로 간 애가 아니야. 이렇게 나올 때 한해서만 뭐 하자? 바로 이렇게 0 할 때 아닐 때만 최적화 정리 후, 즉 0이 아닌 수렴값 다 뽑아내고 분모 분자에 0이 되는 식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미분을 통한 로피탈 정리를 활용해서 푼다라는 솔루션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 길고 긴 이 수열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상학함수의 극한을 짤막하게 정리해주고 상학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짤막하게 정리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설명해 줄 건데 우리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각함수의 미분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식은 1번 바로 y 콜 sin x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 거야. 두 번째,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돼? 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sin x가 된다.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로 다음 강의 연결돼서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게 되면 여기서 이제 탄젠트 x, 시컨트 x,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기본식이고요. 요 두 개 갖고서 탄젠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까지 전부 다 공부하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지만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y는 sin x를 미분하면 정말 이게 코사인 x가 될까를 눈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따라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분의 사인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h고요. 그런데 이게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수식이면 어떻게 돼요? 아, 분수식이면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가 곱의 형태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 합차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차를 곱으로 만들어야 돼. 다만 이게 뭐지 했더니만 사인의 합차 정리의 특징 바로 뭐냐면 연립이 가능해. 아, 그러면 큰 각도를 우리가 x 더하기 h라고 봐주고 작은 각도를 두 개의 근의 차라고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2알파는 2x 더하기 h, 즉 알파는 x 더하기 2분의 h다.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베타는 뭐다? 2분의 h라고 봐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살짝 이 식의 특징은 뭐야? 라고 한다면 사인에 x 플러스 2분의 h 플러스 2분의 h 마이너스 사인에 x 더하기 2분의 h에서 2분의 h를 뺀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살짝 머리글만 써보면 여기는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이고요. 여기는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인데 두 개를 뺀다. 그러면 얘랑 지워지면서 2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h 곱하기 사인 2분의 h다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식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2 곱하기 코사인에 x 더하기 2분의 h 곱하기 사인 2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0이 되는 식만 남겨놓고 0이 하니까 다 뽑아내는 거예요. 너, 나가 이 되겠죠. 여기 0 넣어주면 그냥 코사인 x예요. 나 2분의 h야. 그럼 나도 2분의 h 필요해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 해드릴게요. 그러면 요 값이 합쳐지면서 요 값은 1 나올 거야. 그리고 요거 약분될 거야. 그 남는 식은 뭐? 하면 코사인 x다. 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인 x를 미분했을 때 코사인 x가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풀어주세요.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는 x 더하기 h 마이너스 x 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식은 h가 0으로 갈 때의 h분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여기를 정리하면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코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h 플러스 2분의 h에서 마이너스 코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h를 정리해줘. 그랬는데 현재 여기는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여기는 코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사인이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h 곱하기 사인 a 2분의 h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식이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에 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h 곱하기 사인 2분의 h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수렴값을 갖고 있다. 그럼 얘를 잡아주려면 2분의 h 앞에 2배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합쳐지는 순간 1. 요거 약분하시면 사라지면서
결국 h가 0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sin x야 라는 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1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해 갔죠? 여기는 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배웠던 이 공식을 학생들이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 본질. 그러면 간단하게 두 문제만 딱 풀어볼 텐데, 자, 여기 화면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싹 지우고요. 자,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설명되어 있습니다. fx가 코사인 x 더하기 4 곱하기 2의 2x 승이에요. f'0이 뭐죠? 미분하세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sin x. 요거 미분하면 2의 2x 승. 속의 거 미분하면 2가 떨어지면서 2배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f'0이란 sin 0은 0. 그럼 여기다 0 넣어주면 8. 정답은 8. 이게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fx가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이에요. 아,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 식이구나 라고 설명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x를 해달라고 하면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에 대한 제곱. 속의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sin x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f'4분의 파이가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짝 마이너스 2 코사인 x에 대한 미분했으니까 여기 1승이죠. 예. 자, 이 상태에서 값을 구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 여기 약분될 거고요.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2분의 루트 2 제곱인 2가 되고 결국 이 결과는 1이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어요. 자, 정답 여기서 1 나왔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상학함수 미분법 끝이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은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는 바로 미분법.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들어보면 미분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